터키는 우리나라 6.25 전쟁 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파병해준 고마운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터키인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터키 조상인 돌고리 우리 고구려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조상인 북방의 돌고리니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건너가 그런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투르크를 한자로 음자하면 돌골이라고 합니다. 즉 투르크가 곧 돌골이라는 것입니다. 돌골은 흉노의 일파로 6세기 돌골 제국을 형성하여 7세기에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몽골 초원과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지배했던 북방 최강자 유목민족입니다. 처음 고구려와 돌골의 사이는 좋지 않았으나 수나라가 중국을 동일하자 돌골과 고구려는 형제 맹약의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골은 중국의 수 분열 정책으로 동돌골과 서돌골로 나눠지고 말았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당나라는 630년에는 동돌골을, 651년에는 서돌골을 멸망시켜 이들은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 서돌골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를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0세기 초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슬람 제국의 용병이 되었다가 점차 막강한 군벌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슬람 제국 아바스 왕조가 분열되기 시작하자 이 틈을 타 투르크 부족장 셀주크가 1037년 셀주크 제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1055년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진입하여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슬람의 정치적 절대 권력인 술탄의 지문을 갖게 되어 이슬람 세계의 정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원래 칼리프는 이슬람 종교 일체의 절대 권력자를 상징했었는데요. 이제는 실권 없는 종교적 상징의 칼리프로 전락하게 된답니다. 이는 아랍인 이란 중심이었던 이슬람 세계가 11세기 투르크 패권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이슬람 세계를 동일하고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자 결국 이웃한 비잔틴 제국과 격돌하게 됩니다. 1071년 만지 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 투르크는 비잔틴 황제를 포로로 잡고 비잔틴군을 격파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들이 성지 순례하는 유럽인을 방해하여 크리스트교와 마차를 빚어 결국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하던 중 거대한 제국 몽골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 군대가 1258년 바그다드에 쳐들어와 셀주크 투르크는 멸망하게 됩니다. 또 이슬람 아바스 왕조 역시 멸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몽골의 훌라구 울루스가 세워지게 됩니다. 투르크족은 또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13세기 말 비잔틴 제국은 약화되고 이슬람 제국과 셀주크 제국은 멸망하였으며 몽골 훌라구 울루스의 통치력 역시 약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작은 공국들로 쪼개진 투르크의 일파 중에서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1299년 오스만 베이가 구심점을 상실한 튀르크 전사들을 규합하여 몽골군의 침략이 덜했던 소아시아 내륙 일대인 아나톨리아 반도 서북쪽에 자신의 이름을 딴 조그만 부족 국가를 세우니 그가 바로 오스만 제국의 창시자 오스만 1세입니다. 여러분, 셀주크 투르크 뒤를 이어 나타난 국가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건국 초기부터 대부분 서쪽에 약해져가는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빼앗아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발칸 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3대 군주 무라트 1세는 비잔틴 제국의 중요 거점인 아드리아노플을 점령하여 제1의 수도 부르사와 함께 제2의 수도로 삼아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여 발칸 반도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작은 부력 국가에서 벗어나 내외적으로 국가의 체제를 갖추면서 오스만 제국 최초로 술탄이 된 군주입니다. 무라트 1세는 발칸 반도로 영토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138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전쟁하여 승리를 하였으나 이 전투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발칸 반도의 위대한 신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쟁 전후처리 석상에서 스스로 탈영병으로 가장해 항복한 밀로슈 오빌리치가 술탄 막사로 끌려와 순식간에 동무든 당금으로 무라트 1세를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밀로슈 오빌리치는 세르비아의 영웅 서사시에 무라트 1세를 찔러 죽인 영웅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코소보는 끝까지 저항하는 세르비아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라트 1세의 가장 큰 업적은 오스만 제국
최강 정예군인 예니체리 군단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니체리는 최첨단 총포로 무장한 용맹한 술탄 친위 부대로 1364년 창건되어 기독교 국가에서는 악마의 군단으로 불릴 정도로 용맹을 떨쳐 1826년 폐지될 때까지 제국 팽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같은 이슬람교도 1위는 형제로서 노예와 같은 예니체리로 징발할 수 없어 기독교인에서 징발했다고 합니다. 유럽 발칸반도에서 14세 안팎의 혈통 좋고 영리하고 건강한 기독교 소년을 강제로 징발하여 어려서부터 터키어를 배우고 강한 훈련과 교육을 시켜 무슬림으로 개종시켜 술탄의 최측근 전사로 만들었는데요. 예니체리로 편성된 이들은 결혼이 금지되었으며 엄격한 금욕 생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반면 세금을 면제받았고 높은 급료를 받는 등 특권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 징집제도 혹은 소년 복납제도를 대부시르메라고 하는데요. 대부시르메로 새로운 인재를 끊임없이 수혈받은 오스만 제국에게는 오랜 기간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자식을 복납하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던 부모들에게는 큰 고통이 따랐던 제도였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정치에 깊이 관여해 횡포를 일삼았고 때로는 술탄을 암살하며 국정을 농락하는 등 거대하고 노화된 조직으로 변해 오스만 근대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니체리는 군악 연주만을 위해 편성된 군악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군악대는 전투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니체리의 군악대가 유럽에 알려지면서 18세기부터 유럽 음악에 타악기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군악대가 행진하는 앞에서 리더가 홍을 들고 하늘에 던지는 홍 던지기도 예니체리 군단 군악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자, 책에 나온 거 보면 튀르크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덜골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이때 칼리프는 정치, 그 다음에 종교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와 그 다음 순니파의 대립이 있었어. 그래서 시아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투르크족을 지금 불러들인 거야. 그래서 투르크족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의 보호자로서 칭호를 받았는데, 뭐라고 칭호를 받았냐면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어. 이 술탄은 지금 통치자, 정치적인 통치자라는 칭호를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십자군 전쟁이 발발되고 세력을 넓혀가면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셀주크 투르크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자, 옆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지. 자, 그리고 이런 때에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여기 훌라구, 칭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는 거야. 몽골족.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몽골 고유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 그러면서 내부 분열이 나. 자, 이러면서 이제 먼저 내용이 훌라구가 이제 침입을 해서 몽골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셀주크 투르크가. 그럼 이 투르크가 아까 뭘 세웠다겠지? 자, 여기 어떤 연도를 보면 옆에 나와있다. 오스만 제국 세웠지? 1299년.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훌라구 울루스가 이제 세워지고, 훌라구 울루스가 망하고 티무르가 생겨. 자, 티무르 왕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설명할게. 4대 군주 바예지드 1세가 술탄에 올라 계속하여 헝가리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 또 하나의 강대한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티무르 제국이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티무르 왕조의 충성을 맹세한 투르크계 제국을 공격하자 티무르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 제국 사이에 앙카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스만군은 패패하고 술탄 바예지드 1세는 포로로 잡혀 감옥에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오스만 제국은 1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으나 티무르가 물러가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1451년 제7대 술탄 메흐메트 2세가 19세의 젊은 나이로 오스만 제국의 군주가 됩니다. 1453년 메흐메트 2세는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메흐메트 2세의 위대한 점은 이 도시를 파괴하지 않고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 수도로 삼아 발전시켰으며 동방 종교의 상징이며 비잔틴 건축의 백미인 아야소피아 성당 역시 부수지 않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메흐메트 2세는 동로마 교황으로부터 동로마 제국의 새로운 군주임을 인정받아 로마 황제를 자처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티무르 왕조는 다시 티무르 사람 이름이야. 칭기스칸의 후예인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우며 다시 건설하게 돼. 자, 이 훌라구가 보이니? 훌라구도 징기스칸의 손자이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다시 또 티무르가 칭기스칸 후예인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왕국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은 그 이전에 생긴 거야. 티르크가 이제 멸망한 다음에 맨 끝에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에 조그맣게 오스만 제국 있고 티무르 왕국이 생긴 거야. 이해됐니? 여기가 오스만 있고 여기가 이제 티무르 왕조가 생긴다. 자, 그래서 티무르 왕조는 세력 확대를 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고 훌라구 우르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병합을 하고, 자, 여기 이제 수도를 어디로 했냐면은 사마르칸트 수도가 나오면은 잘 봐야 돼. 수도가 사마르칸트가 여기쯤 있다. 여기 맞지? 그래서 티무르 하면은 사마르칸트 수도, 뭘 했냐면은 동서 중개무역. 당연히 이 나라는 이 이슬람은 동서를 잇는 중개무역을 하고 발전한 나라들이 많아. 자, 여기 또 티무르 사망 이후 이제 쇠퇴하게 되었고 이제 멸망하게 되고, 오늘날 이란 지역에 이란이 어딨냐면은 이 지역이야. 여기 이 지역에 사파피 왕조가 생겨. 자, 사파피 왕조. 그래서 지금 봐봐. 1502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멸망이란 말이 없지. 그럼 나중에 이란이 된다. 이 민족들이. 그럼 이 민족들은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아. 시아파야. 시아파가 뭐였니? 자, 여기 보면 시아파와 스니파가 있지. 알리와 그 후손만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 스니파는 능력에 따라서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다습하고 10% 정도만 시아파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이란 지금의 이란, 그리고 그 이전에 사파피라는 왕조를 세운 거야. 자, 또 페르시아의 부흥을 강조하고, 자, 그러면 사파피 하면 외워야 될 것이 이란, 시아파, 페르시아. 사파피는 이란 지역에 시아파를 믿는 민족이었고 페르시아의 부흥을 강조했다.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부흥을 강조했고, 티무르가 칭기스칸 후예인, 그 다음 수도 사마르칸트, 그 다음 동서무역. 자, 그 다음 이제 오스만 다시 넘어가는 거야. 오스만에서 이제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이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게 돼. 결국에는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게 되네. 여기 있는 큰 제국이야. 자, 거기에 수도가 뭐냐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수도를
이스탄불로 고쳐. 수도 이름을 고치는 거야. 콘스탄티노폴리스란 수도를 이스탄불로 고치고 수도 삼고, 그 다음에 셀림 미세가 여기. 자, 여기. 이쪽. 안 보이는지. 이집트, 저기, 시리아, 이런 데야. 여기를 정복하고, 술탄 칼리프계 확립. 자, 그 전에는, 원래는 칼리프만 있었는데, 술탄이 나오게 됐지. 셀주크 투르크. 그 다음, 이제는 합치는 거야. 셀림 1세는 나 술탄도 되고 칼리프도 된다. 나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권력이 굉장히 커졌겠지.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지배권을 상징한다. 내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다 내가 관여한다. 자, 1451년 제7대 술탄 메흐메트 2세가 19세의 젊은 나이로 오스만 제국에 군주가 됩니다. 1453년 메흐메트 2세는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메흐메트 2세의 위대한 점은 이 도시를 파괴하지 않고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 수도로 삼아 발전시켰으며 동방 종교의 상징이며 비잔틴 건축의 백미인 아야소피아 성당 역시 부수지 않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메흐메트 2세는 동로마 교황으로부터 동로마 제국의 새로운 군주임을 인정받아 로마 황제를 자처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제라는 칭호가 메흐메트 2세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가 중앙 집권에 성공하였고 제국으로서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몰락은 유럽인에게 큰 충격과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유럽의 강국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 중이었고 에스파냐 역시 레콩키스타로 영토 내의 이슬람인들을 상대로 전쟁 중이어서 비잔틴 제국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멸망은 오스만 제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온 사건이었고요.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중요한 사건입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은 중세의 몰락과 함께 근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점이 됩니다. 서유럽은 십자군 전쟁으로 동방과 접촉하면서 발전된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뛰어난 학자, 기술자, 지식인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탈출하여 학문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지중해가 오스만이 지배하게 되면서 동방과의 무역로가 끊어지자 유럽인들은 결국 신학로를 개척하게 되었고 지중해 중심의 역사에서 대서양 중심의 역사로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꾼 변수가 되었답니다. 또 자, 그 다음 술레이만 1세는 자, 봐봐. 메흐메트, 셀림, 그 다음에 술레이만 1세는 전성기 때 왕인데 헝가리를 정복해. 헝가리는 유럽 여기쯤 있는 나라야. 지금의 여기쯤 있는 나라. 아까 여기 밑에는 여기 밑에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여기는 셀림 1세. 그래서 술탄 칼리프라는 그 칭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술레이만은 헝가리를 여기를 정복하고 유럽 연합 함대 격파.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유럽이 연합해서 이제 배로 공격을 하게 된 거야. 이 지중해에서. 근데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한테 다 격파당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지중해를 장악을 하겠지. 오스만이. 그러다 보니까 동서무역을 독점하게 돼. 그러면 이때 유럽은 중국과 계속 비단길을 통해서 또는 이 바닷길을 통해서 도자기나 차 이것들을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오스만이 가로막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로막아서 독점을 굉장히 비싸게 팔겠지 이제. 그러면 이 유럽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야. 새로운 항로를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여기로와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여기 신대륙을 발견하게 돼. 이게 지금의 미국이겠지? 그것이 뭐냐면은 신항로 개척이라는 거야.
자, 그런 말들이 여기 밑에 써져 있다. 술레이만 선제 사후에는 유럽인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침체된다. 자,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무역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거야. 인도라든지 이런 데를 식민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겠지. 새로운 무역길이 열린 거. 자, 오스만 쪽의 사회 문화, 사회. 인두세를 납부하면 인두세. 자, 여기서는 뭐 지지야라고 돼 있는데 부역. 국가에서 뭐 부르면 노동을 해야 돼. 하여튼 뭐 세금이야. 그 세금을 납부하면 신앙과 자치적인 공동체를 인정해 준다라는 밀레트 제도가 있었어. 자, 밀레트 제도가 무슨 말이에요? 세금 인두세를 납부하면 너희들 신앙 뭐 믿고 있으면 그 종교 그대로 믿어. 그럼 너희들 그 지역 그대로 다스려. 세금만 내. 세금만 내면은 내가 너희들 그대로 인정해 줄게. 자, 밀레트. 너희들이 자, 땅이 넓어지니까 제국이 되면서 땅이 넓어지니까 분열을 막고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렇게 밀레트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 그 밀레트 제도는 자치 공동체 스스로 자치라는 것이 뭐야? 스스로 다스릴지 스스로 자기들이 세금 내면서 다스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거. 그래서 또 일상생활에서 각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어. 그래서 그대로 그 나라 민족이 유지가 되겠지. 또 그다음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선발해서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후에 강력한 군대를 만든 거야. 그것이 예니치리. 자, 여기. 그래서 이 부대가 활약을 해서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 근데 또 나중에 부패하게 돼서 얘네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권력을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하게 돼. 자, 문화. 유럽의 귀족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또 거기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커피 문화를 전달하게 돼. 자, 커피 문화 전달. 유럽의 커피 문화 전달.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비잔티움 양식이 혼합된 이슬람 사원 자 건립하게 되었고, 뭐 이건 알고만 있으면 되겠다. 비잔티움 양식이 혼합된 이슬람 사원 건립. 그거는 술탄 아흐메트 사원. 몰라. 알고만 있어. 응?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슬람 종교 보면은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었고, 우마이야, 아바스,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훌라그, 그 다음에 티무르 제국, 사파피. 자, 오스만 제국은 계속 지금 몇 가지 계속 연결이 되지. 얘네들은 다 이제 다 멸망을 하게 되고, 사파피는 그대로 남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외우는 방법. 이것도 좀 외워.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첫 글자로 외우니까, 정우아, 세로, 홀티사.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름 불러. 정우야. 안돼. 야라겠다. 정우야. 세로. 혓바닥으로. 세로. 훑어. 훑티사. 정우야. 세로. 혓바닥으로. 훑티사. 훑어라. 웃지 말고 해. 자, 이렇게 된 거, 정리된 거 나한테 복사해서 주라게. 안 받은 사람은 주라게. 혹시 만약에 못 받으면은 정지시켜놓고 너희들 적으면서 외우고 해. 끝.